다빈치 졸브 2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커브 중에서요, 저희가 공부하지 않았던 세컨더리 커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커브는요, 휴 대 휴 커브고요. 두 번째는 휴 대 세츄레이션, 그리고 휴 대 루미넌스 대 세츄레이션, 그리고 다빈치 11버전에서 새롭게 생긴 커브가 하나 있는데, 세츄레이션 대 세츄레이션이라는 커브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 의미하는 거는요, 오른쪽 상하단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가로로 이렇게 포인트를 찍는 거는 휴를 선택하는 거고요. 세로로 포인트를 찍는 거는 두 번째 휴 대 휴에서는 두 번째가 휴를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세로로 움직이는 Y축의 밸류가 세츄레이션을 선택하는 거고, 세 번째 휴 대 루미넌스에는 루마, 그러니까 밝기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휴를 아이솔레이션, 휴의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휴의 영역이라는 건 색상의 영역이에요. 각각 휴를 다른 색상으로, 세츄레이션을 그 선택한 휴의 채도를, 그리고 루미넌스를 선택한 휴의 밝기를 이렇게 다르다로 이렇게 선택한 그래프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컨더리 커렉션의 일종인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 하단에 보면요, 6개의 RGB CMI, 1차원색하고 2차원색이죠? 그리고 RGB CMI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6개의 6벡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토레인지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색상 영역을 선택하는, 그것도 지원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인풋 Q라든가 아웃풋 Q가 나오는데, 단위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색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컬러 휠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컬러 휠에서 이렇게 그 각도 단위가, 지금 벡터 스코프 보이죠? 거기에서 각도 단위가 바로 뭐예요? 색상 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컬러 휠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스플라이 컨트롤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세츄레이션이나 휴에 관련된 것들은 벡터 스코프를 보면서 확인하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컨더리 커렉션에 관련되어 있는 커브들을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요. 하나의 커브의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 커브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 공부하고 있는 커브는 많더라도 크게 거의 뭐 같은 원리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실제 다빈치 졸브 파일을 가지고,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소프트 클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여기 밑에 있는 휴 대 세츄레이션, 휴 대 루미넌스 대 세츄레이션 대 세츄레이션 커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상단에 닷바를 통해서 이렇게, 자, 그 마침표 같은 거를 닷이라 그러거든요. 닷을 이렇게 넘기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커브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휴 대 휴 커브부터 보죠. 자, 그리고 자, 휴를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벡터 스코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스코프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각도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휴가 결정이 되고, 원주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세츄레이션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옐로우 쪽의 세츄레이션, 여기가 옐로우 쪽의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쪽이겠죠? 그리고 사이언 쪽의 세츄레이션, 요런 사이언 쪽에 블루 쪽 세츄레이션, 여기 블루 쪽 사이언 쪽 세츄레이션 강한 건 요거 정도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강하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퀄리파이어 상태, 그러니까 샘플링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요, 해당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찍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바깥쪽에 뭐가 나와요? 자,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올려주시면요, 자, 지금 자, 휴가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범위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범위를 찍어요. Shift 키 눌러서 찍어주시면, 그냥 찍으면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데, Shift 키 눌러서 찍어주면 안 움직이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게 됩니다. 자, 범위 선택하고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워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자, 노란 쪽의 범위의 색상들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이때 자, 위로 올리는 거하고 아래로 올리는 거하고, 자, 얘가 휴예요, 휴.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상에 보시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가로축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묶여져 있는 겁니다. 컬러 휠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노란색이죠. 빨간색 약간 주황색 정도 되는 노란색이에요.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리면 올릴수록 마젠타가 되고 블루가 되고 사이언이 되는 겁니다. 자, 마젠타 됐다가 해당 색상이
블루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이언이 되죠? 자, 그리고 사이언이 뭐예요? 거의 이쪽 사이언 쪽의 색상이 180도 방향이에요. 180도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요렇게 도는 거죠. 요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 요렇게 하시면요. 내리시면요. 노란색이 됐다가, 녹색이 됐다가, 자, 어떻게 돼요? 사이언 쪽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떻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도는 겁니다. 요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풋. 최초에 여기에 컬러의 각도가 280.5도인데, 얘가 로테이트가 어떻게 돼요? 맥시멈이 180이고, 미니멈이 마이너스 180이죠. 왜? 그만큼 각도가 도는 거니까. 그래서 벡터스코프 보시면요. 그대로, 자,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의 범위가, 자,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정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리셋 할게요. 자, 리셋. 자, 그래서 원하는 색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색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자, 사이언을 선택해요. 자, 사이언색 컬러 색상 쪽을 선택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약간 범위 조금만 넓혀줄게요. 이렇게 넓혀주고, 아이고,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이언색을 다른 색으로 어떻게 녹색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사이언 쪽의 색상이 녹색으로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자, 똑같이 파란색, 마젠타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비포 볼게요. 비포, 지금 노드를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해당 노드에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리셋한 다음에 노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Alt S 누르면은 시리얼 노드 나오죠? 근데, 제가 세 번째 노드 선택한 다음에 Alt S 누르면요, 여기 가운데 끼게 돼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노드 선택한 상태에서도 항상 제일 마지막에 노드를 붙여주시려면요, append 노드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Alt K예요. 자, 그래서 Alt K, Alt S, Alt K 눌러서 제일 마지막에 노드 선택해주고요. 휴 대 휴에서, 자, 선택해주고, Shift 눌러서 두 번씩 이렇게 클릭되네요. 선택해주고, 자, 하단으로 이렇게, 자,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때 만약에, 자, 여기만 변경을 해주고 싶고, 이쪽에 있는 책은 변경해주기 싫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마스크인데 여기서는 파워 윈도우라고 합니다. 파워 윈도우를 통해서, 파워 윈도우를 클릭해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변하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아이솔레이션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파워 윈도우 안에서 얘네들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파워 윈도우가 설정이 되면, 두 번째는, 자, 그 안에서 해당 휴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휴에 있는 것이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겁니다. 색상 변하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어떻게 색상이 변해요? 자, 이렇게 녹색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노란색으로 갑니다. 왜? 휴의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휴의 시계 방향으로 R을 내리면 휴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블루가 됐다가 마젠타가 됐다가 빨간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레드 쪽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얘네들이 변한다는 것을, 휴를 변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인풋 휴 이렇게 바꾸시면은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인풋 휴는 어디에요? 얘가 바로 인풋 휴가 됩니다. 인풋 휴가 변경이 되는 거고, 휴 로테이트에서 위아래 밸류 값들을 변경하는 건데, 밸류 값이 왜 로테이트냐면은 이렇게 색상을 로테이트 돌리는 거니까 로테이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탄젠트 곡선 스플라인 켜주시면요, 스플라인으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자,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비헤이비어, 베지어, 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각각 다른 색상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떤 방법 쓰든지 간에 그 안에, 자, 밸류 값들을 잘 선택하셔서 그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 퀄리파이어, 그러니까 샘플 아이드랍툴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상태로 변경을 했죠. 그렇게 되면 얘는요, 이제 녹색인데, 녹색이죠? 녹색이에요. 근데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얘는 아직 녹색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노드 안에서는요, 최초에 변경이 되더라도, 최초의 색이 찍혀요. 그러니까 여기 마젠타가 아니라 사이언 쪽의 색깔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무슨 색으로 변경이 되든지 간에.
찍어도 얘는 사이언을 시킵니다. 근데 얘가 다음 노드로 가잖아요. 다른 노드에서 선택을 하면 얘는 이제 녹색으로 찍혀요. 녹색으로 찍히죠. 녹색으로 찍히고 여기에서 제가 선택하게 되면 얘는 녹색이 아니라 사이언 색깔, 기존에 있던 색깔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드라퍼로 선택할 때도요, 하나의 노드 안에서는 아직 얘가 적용되기 전에 색깔로 찍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노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다른 노드로 가면은 적용된 후에 노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색상을 선택할 때는요, 아이드라퍼 툴로 선택해도 되지만 이렇게 색상 선택 툴, 자, 예를 가지고 제가 오토레인지 컨트롤 또는 식스 벡터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식스 벡터. 자, 그래서 빨간색 툴 선택, 빨간색 범위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노란색 선택, 그럼 노란색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 버튼 해제하고, 노란색 많죠? 전체적인 노란색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노란색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리셋. 자, 그리고 파란색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색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파란색의 범위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주면은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자, 슈를 선택해서 다른 슈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비포, 애프터. 자,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 가지고 변경을 했죠. 자, 그래서 벡터 스코프로 잘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인 컨트롤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일단 하나의 휴대를 통해 휴대의 커브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자, 넘겨서 휴대 세츄레이션이에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계열 세츄레이션이 강하죠. 자, 옐로우 계열의 세츄레이션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쪽에 있는 세츄레이션, 자, 하면은 잡아주면 여기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줄여줄 수 있어요.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줄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다 보면은 아까 전에처럼 제가 약간씩 그래프가 움직이게 된다 그랬죠? Shift 키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위 재조정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세츄레이션 이렇게 줄여주면은 해당 휴에 대한 세츄레이션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이죠? 그림 보면서 노란색 세츄레이션 너무 강하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벡터 스코프 보면은 어떻게 돼요?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 두 개의 지금 커브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얘만 따로 이렇게 다시 Shift X를 넣어서 여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으로 와서 리셋. 자, 전체가 리셋됐죠? 휴대 세츄레이션 커브를 리셋하고요. 와서 자, 여기 Shift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요. 자, 비포 애프터 해서 해당 노란색의 색상만 이렇게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야, 얘 같은 경우는요, 가로축은 뭐예요? 선택 휴고, 세로축은 세츄레이션의 밸류이기 때문에, 이제 세츄레이션 밸류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츄레이션은 더 주거나, 아예 안 주거나. 자, 그래서 해당 휴를 선택해서, 해당 휴에 대한 세츄레이션만 이렇게 밸류 값을 조정하는 거죠. 세츄레이션 제로, 완전 회색, 세츄레이션 2 해서 증폭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츄레이션 이렇게 약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휴를 기준으로 휴가 아이솔레이션, 휴가 어떤 특정한 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6개의 휴를 선택할 수 있는 오토 셀렉트 컨트롤이 레인지 컨트롤이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Y축의 밸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츄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탄젠트 스플라인 컨트롤이 있고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휴대 루미넌스. 자, 좀 어두워요. 좀 밝히고 싶어요. 선택하세요. 자,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자, 그래서 해당 선택한 것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밝기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쪽에도 약간 어떤 느낌이 있어요. 같은 색깔이 밝기 지점이 그 휴가 있는 거죠. 안에 살짝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범위를 약간 더 넓혀볼까요? 그럼 점점 범위가 올라가게 되네요. 자, 그리고 약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저기 루마 값들이 압축이 돼 있어서 지금 자, 저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 루미넌스니까 얘는 어떻게 RGB 퍼레이드를 통해서 볼까요? 그래서 해당 루미넌스가 해당 휴에 관한 색상에 관한 루미넌스만 이렇게 자,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그때 어떤 것만 얘만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자, 매트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얘만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루마 게인. 자, 루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되는 거죠. 게인 형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전히 자, 최초의 인풋 슈를 통해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리셋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루미넌스 대 세츄레이션. 자, 얘가 굉장히 은근 많이 쓰이는데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요. 자, 밝은 쪽. 자, 밝은 쪽 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밝기가 요 정도 돼요. 여기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여기에도 RGB 값이 있으니까 RGB 값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으면 색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안에 뭐를? 세츄레이션 아예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쪽 보시면은 여기 쪽에 이게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자, 밝기를 하나 잡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가로축이 뭐가 되냐면은 밝기의 밸류가 됩니다. 얘가 0이고요. 1이 화이트예요. 그래서 밝기의 밸류를 이렇게 적당히 하나 잡아요. 자, 요 정도 0.8. 자, 밝기 80% 정도까지 잡아주고요. 얘는 흰색, 그 검은색밖에 없는 거죠. 잡은 다음에 자, 요렇게 낮춰주시면요. 무슨 얘기냐면은 0.8 이상의 밝기는 RGB 값이 여기 0.8 이상 요 정도죠. 그래서 1에 가면 완전한 밝기 1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츄레이션이 0이 되는 거예요. 세츄레이션이 0이 되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쪽에 보면은 디테일 있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줌을 요렇게 줘서 자, 가운데 버튼으로 패닝 시켜서 확인하면 되는데, 비포 애프터 보면은 자, 미세하게 자, 요런 식으로 약간 블루가 있던 것이 블루가 좀 높았죠? 블루가 있던 것이 블루가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맞춰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어두운 쪽도 반대로 자, 줌 투 핏, 액추얼 사이즈 한 다음에 어두운 쪽에 만약에 세츄레이션이 들어가 있으면요. 어두운 쪽도 자, 그래서 0.11에서 이렇게 하시면요. 어두운 쪽도 뭐가 돼요? 세츄레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블리치 바이패스나 그런 룩을 할 때도요. 이렇게 밝기를 선택해서 밝은 쪽하고 어두운 쪽을 아예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없애주실 수 있어요. 없애주실 수도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루미넌스 단위로 세츄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해당 옵션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루미넌스가 되고요. 인풋이 루미넌스가 되고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벡터는 자, 이런 식으로 벡터를 정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어두운 쪽, 밝은 쪽. 자, 두 개의 자, 인풋을 또 바로바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대 세츄레이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요. 자, 다빈치 리졸브 11 버전에 생겼어요. 약간 특이한 건데 저희가 자, 전노드에서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높여 볼게요. 높였어요. 자, 그러면요.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조금 자, 세츄레이션이 너무 높아졌죠. 너무 높아졌어요. 자, 가로도 세츄레이션이고요. 세로도 세츄레이션이에요. 가로 세츄레이션, 세로 세츄레이션. 그런데 제가 세츄레이션을 자, 인풋을 잡아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는데 자, 인풋 하나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하나 딱 찍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리셋 하는 거예요. 자, 인풋 잡고요. 시프트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자, 이렇게 리셋 잡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요렇게 조절하는 건데 자, 가운데 버튼 끌게요. 자, 여기가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요. 얘를 선택하면은 자,
인풋 세츄레이션 0.4고요. 아웃풋이 1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에, 해당 위에, 자, 인풋을 좀 요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보다 상위의 세츄레이션들, 여기서 보면 여기 상위의 세츄레이션 얘네들이겠죠? 얘네들의 세츄레이션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강한 것들만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 뭐 차이 안 나니까 약간 더 요렇게 갈게요. 자, 요렇게 해서 세츄레이션이 강한 것들을 요렇게 잡아서 억제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이 약한 것들은 뭐 하지 않아요? 여기 하단에 세츄레이션 얘보다 작은 것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 대신 그거보다 더 강한 것들은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츄레이션 줄이는 게 아니라 여기 줄이는 게 아니라 강한 것들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세츄레이션 줄여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세츄레이션들은 고정이 되고 여기에서 강한 세츄레이션들만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강한 세츄레이션들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자체에 줄여주는 범위 자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세츄레이션 대 세츄레이션 커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개의 세컨더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커브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피부톤 있죠? 피부톤의 자, 세츄레이션은 어떻게 해요? 피부톤 세츄레이션을 잡아준 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세츄레이션을 줄여주거나 늘려주고자 하면요. 그때는 퀄리파이어를 약간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퀄리파이어를 이렇게 잡아주면요. 자, 피부톤이 나와요. Shift H 눌러주시면은 피부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때 자, 컬러 레인지 플러스 해서 이렇게 피부톤을 약간 더 잡아줄까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피부톤 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피부톤 하나 잡아주고요. Shift H.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파워 윈도우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정도 이렇게 잡히죠. 피부톤이. 자, 잡히는데 이때 자, 매트를 이제 반전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요. 퀄리파이어 했으니까 매트 인버트 해서 인버트 매트 하고 자, 퀄리파이어 자체도 이것도 마스크도 인버트 시키는 거예요. 일단 마스크 꺼줄게요. 마스크 인버트 꺼주고 그리고 자, 피부톤 외에 얘네들이 좀 선택이 되긴 됐는데 이때는 자, 빠지죠? 인버트 돼 있으니까 자, 이게 참 애매하네요. 소프트니스로 플러스로 자, 선택이 되게 지금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선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소프트니스로 이렇게 조절하면은 어디까지 조절이 되려나요? 위드 값 오케이. 자, 그래도 많이 조절이 되죠. 자, 루미넌스 세츄레이션 값 루미넌스 값 약간 어두운 쪽도 살려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조절하면은 사람 얼굴 피부가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Shift H 눌러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 피부를 제외한 영역 자, 지금 피부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피부를 제외한 영역 중에서 필요한 영역 요렇게 자, 낮춰주고요. 자, 비의 곡선 잡아서 낮춰주게 되고 아니면 높여주고 되거나 높여주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낮추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부톤을 잡고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자, 비포 애프터 자, 세츄레이션에 대한 곡선도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요. 자, 퀄리파이어 상태에서 피부톤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각가지 세컨더리에 있는 것들을 조율하면서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커브들을요, 이번 시간에 배운 커브들은 색상을 선택해서 특정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색상을 바꾸거나, 세츄레이션을 조절하거나, 밝기 값을 바꾸거나, 그리고 루미넌스를 선택한 다음에 색상을 바꾸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시면은 효과적인 세컨더리 커렉션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개념을 잡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많은 연습을 하시면요, 얘네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한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